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최근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인류의 노동과 이동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회사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백 대 단위로 제작 중인 사이버캡과 전 세계적으로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는 FSD, 그리고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할 옵티머스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목격한 일론 머스크의 집요한 엔지니어링 현장과 함께 테슬라가 창출하는 미래 가치, 과거 스마트폰 모멘트를 뛰어넘을 테슬라 모멘트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테슬라 분석에 앞서 최근 채널에서 새롭게 도입한 AI 보이스에 대해 짧게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께서 AI 보이스에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아쉽다거나 사람의 온기가 담긴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AI 보이스의 물리적 한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던 영역을 기계가 대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보이스의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저는 당장 이번 주말에도 추가적인 파인튜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모델의 출시 주기는 분기당 하나 이상의 신규 모델이 등장할 만큼 비약적으로 빠릅니다. 기술적 결함은 결국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설령 AI가 사람과 완벽히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해도 기계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개인의 취향이며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냉정한 현실은 다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디지털 세상의 거의 모든 활동은 AI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것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 친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저는 AI와 최대한의 공존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AI의 부족한 빈틈을 채우고 다듬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역이나 실시간 소통이 핵심인 중요한 이벤트 속보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I가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 방향성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에서 항상 강조하듯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원칙에 기초한 선명한 사고와 그에 따른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만약 제 채널의 운영 방향이 본인의 신념과 다르다면 굳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럼 AI와 인간이 공존하며 만들어갈 가장 파괴적인 혁신의 현장, 본격적인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테슬라의 긍정적인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사이버캡이 실제로 제작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의 수익화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며 로보택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우선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조 론스데일이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테슬라 통합 목표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지난주 XAI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본 것들을 생생하게 공유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 어쩌면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을 다뤄보죠. 일론과 같은 분야에 계시는데 현명한 생각일까요? 물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죠, 리즈님. 하지만 이 회사들 간에는 많은 시너지가 있어요. 일론은 스페이스X로 달에 가고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발사하는 데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협력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XAI에 대해 정말 낙관적이에요. 올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잠시 팔로알토에 가서 본사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일론은 뒤에서 엔지니어링 검토를 하며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 자주 있으며 이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도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매우 낙관적이에요. 안트로픽과 XAI 둘 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 모두 매우 인상적이에요. 올해 둘 다 강력한 IPO를 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울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에마누엘 로즈너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203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5년이 되어도 승차 공유 시장의 30%만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며 아주 보수적인 예측을 내놓았죠. 그때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7,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진짜 가치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주가는 조금 떨어졌고 세상은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큰 수익이 내년에나 발생할 테니 올해 테슬라 주가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캡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 신호를 찾고 있죠. 엄청난 수의 사이버캡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고요. 로보택시가 대중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빠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목표치를 생각할 때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복잡하고 깊이 있는 계산 없이 목표치를 던지곤 합니다.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을 평가할 때는 그저 남들 눈에 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600달러를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00달러를 말하지만 아무도 6,000달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말이 되는 수치일 수 있는데도요. 왜 이렇게 높은 수치가 가능할까요? 기본 전제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파는 엄청난 양의 칩과 태양광 패널 같은 기존 사업은 아예 빼고 생각하더라도 옵티머스 하나만으로 20조에서 3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 기회가 열립니다. 단순히 인간의 육체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만으로도요. 게다가 이 시장이 나중에 10배 이상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건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단순히 전화기 시장을 대체한 게 아니라 앱 경제라는 거대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과 비슷하죠. 이건 인류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 가장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수십억 대의 옵티머스 로봇으로 환산해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로봇 시장이 열리고 기술이 완비되어 초기에 5만 달러 이하로 생산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무한한 성장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그만큼 생산 규모를 늘릴 수 있느냐로 귀결되는데 우리는 테슬라가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그걸 해냈다는 걸 압니다. 너무 거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한한 시장이 있고 그걸 잡을 기술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고 특정 가격대 아래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저는 로봇의 제조 과정 자체가 로켓을 만드는 것만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인공지능에 있고 로보택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로보택시는 대중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단순히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시장 파이를 조금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을 아주 빠르게 완벽히 장악한 뒤에 시장 자체를 10배로 키우고 결국 전체 자동차 시장과 운송시장 전체를 흡수할 겁니다. 이것 역시 수조 달러의 막대한 매출을 의미하죠.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두 경우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엄청난 이윤과 테슬라만의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테슬라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심지어 로보택시조차 아직은 아니라고 답해야 맞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정말 목표 지점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가 추측의 영역으로 남는 겁니다.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 문제도 조금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건 인공지능 기술이 언제 완성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향후 3년 안에 이 혁신적인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시나리오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올해 안에 로보택시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서는 내가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닐까 하는 위험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어날 확률이 50%라고 본다면 6월을 넘길 확률도 50%라는 뜻이고 일정이 밀리면 그건 단기적으로 주식에 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순풍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테슬라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부족하든 간에 1년 뒤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덕분에 지금보다 100배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다른 경쟁자들도 똑같이 발전하겠지만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흐름이 모든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8년쯤이면 테슬라가 이 기술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할 가능성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다른 애널리스트들과 가장 크게 의견이 다른 부분은 테슬라가 기술을 완성했을 때 1년에 고작 10,000대 정도의 로보택시만 생산할 거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건 동의하기가 아주 힘든 가정입니다. 마치 폴더폰 시대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수십억 명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과 같습니다. 로봇도 순식간에 수천억 대 규모로 커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테슬라의 긍정적인 전망이 뚜렷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장기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는 말이 결코 2달 안에 주가가 폭등할 거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테슬라가 진출하려는 시장이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술적 난관이 완벽하게 풀린다면 이건 수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가 폭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는 건 테슬라가 이런 미래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신호들입니다. 눈앞에 놓인 기술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인공지능 학습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붙는 발전 곡선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대규모로 기계를 찍어낼 제조 능력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항상 새로운 상품과 사업 모델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신호를 매일 관찰해야 합니다. 2달 뒤나 5개월, 1년 뒤에 주가가 폭등할지는 모든 주식에서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큰 경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변수가 아닌 지금 당장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테슬라가 공장에서 사이버캡을 만들고 있는지, 자율주행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옵티머스의 성능이 성장하는지, 이 모두를 가능하게 만드는 AI 칩이 예정대로 생산되는지를 봅니다. 제가 무조건 긍정적인 척하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운전대인 스티어링 휠이 아예 없는 사이버캡이 만들어져 도로 곳곳을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매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때마다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대규모로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규제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덧붙이자면 사람들이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은 테슬라가 2035년까지 주당 $10,000에 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더라도 그 가격에 도달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연평균 10%나 20% 상승에 그치며 답답하게 머무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세상 일은 정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테슬라가 올해 $1,000를 갖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3년 동안 그 가격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술력과 전혀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일정을 늦출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험난한 상황을 겪더라도 결국 2035년에는 $10,000에 도달하겠지만 그 과정이 예쁘게 뻗은 직선은 절대 아닐 거라는 뜻입니다. 당장 올 8월에 $2,000도 솟구칠 수도 있고 반대로 $200도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사업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찾아야 할 또 다른 신호는 테슬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판단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이끌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비즈니스맨 중 한 명이죠. 그의 결단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을 남들보다 먼저 내다보고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직원을 줄였고 몇 달 뒤에 다른 거대한 기술 대기업들도 뒤늦게 똑같이 직원을 줄였습니다. 일론은 어떻게 남들보다 미래를 먼저 볼까요?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서 물동량과 자재 데이터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을 잠시 보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며 크게 불평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하늘 색깔만 보고 미리 창문을 단단히 닫는 노련한 선장처럼 상황을 정확히 읽은 거죠.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며 자동차와 로봇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진짜 이해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네,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지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가진 막대한 현금 동원력과 10년 넘게 쌓아온 생생한 경험,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인재풀을 이해하고 일론이 얼마나 비상하게 똑똑한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현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유명 자동차 회사나 전통적인 로봇 회사에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쥐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2030년까지 로봇택시를 완벽히 해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거대 자동차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무한한 자원과 시간을 준다고 해도 2028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창고에 돈을 쌓아두고 자원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거든요. 만약 어느 경영자에게 대형 쇼핑몰 100개를 지으라고 돈을 넉넉히 주면 그건 누구나 기한 내에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인공지능 혁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영자들은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하죠. 연구개발비를 경쟁사보다 2배로 늘려서 단숨에 경쟁을 따라잡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나만큼 평범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천재적인 리더들을 단순히 돈으로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론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준 놀라운 기록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대량 생산을 성공시킨 것도 업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우주선인 스타쉽과 전 지구를 덮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막강한 자원과 딴 데 한눈 팔지 않는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일론 같은 대체 불가능한 리더가 만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엄청나게 피말리는 힘든 일이지만 테슬라에는 그걸 해낼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속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페이팔 초기 멤버이자 일론을 아주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의 생생한 증언을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최근 펠로엘토에 위치한 xAI 사무실을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일론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직접 기술 엔지니어링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론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자신의 업무 시간 대부분을 엔지니어링 제품 설계와 생산 라인 점검에 쓴다고 명확히 말했죠. 누군가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를 나눌 때마다 일론은 회의실에서 엔지니어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그저 전략만 짜는 고상한 경영자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 한가운데 앉아 제품 설계를 꼼꼼히 검토하는 집요한 기술자입니다. 배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이 그걸 최대한 빨리 오류 없이 만들어내게 닥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그에게 베팅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건 마치 과거 피처폰 시절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가 혁신을 무장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결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는 많지만 일론처럼 일에 광적으로 미쳐서 목표를 추구하며 그걸 현실로 만들 기술적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미래의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시장을 두고 그와 제대로 경쟁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지금 당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기술을 재빨리 복사하고 맹렬하게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일론처럼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선두에서 길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데모 영상들이 아주 훌륭하긴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옵티머스가 세상에 대량으로 풀리면 그들은 그걸 뜯어보고 따라잡기 위해 최소 6개월은 뒤처져서 헐떡일 겁니다. 일론은 언제나 한시도 쉬지 않고 혁신과 확장 속도에 집착합니다.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겠지만 그들이 테슬라의 현재 기술을 간신히 복사할 때쯤이면 테슬라는 이미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한 발짝 더 먼 곳으로 달아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비유를 들며 이야기했듯이 테슬라의 긍정적인 전망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로보택시와 노동 패러다임을 바꿀 옵티머스가 성공하면
말 그대로 수조 달러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죠. 처음에는 테슬라를 단순한 쇳덩어리 자동차 회사로만 취급하며 평가절하하던 콧대 높은 애널리스트들도 서서히 고집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할 만큼 덩치가 커지자 마지못해 에너지 회사라는 칭호를 붙여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본격적인 로보택시 회사라는 분석 보고서도 경쟁적으로 쓰고 있죠. 그들이 뒤늦게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써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야는 여전히 답답할 정도로 너무 보수적입니다. 울프 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2035년, 즉 10년 뒤 미래에도 전체 승차 공유 시장의 30%만 자율주행 차량이 대체할 것이고, 나머지 70%는 여전히 사람이 피곤하게 직접 운전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하지 않나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저렴한 로보택시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면서도 10년 뒤에 여전히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돈을 버는 차가 70%나 될 거라고 상상하다니요. 현재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용이나 한 번 탈 때마다 4달러나 5달러를 내야 하는 우버 비용과 비교해 로보택시 이용료가 마일당 단 1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면 시장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업 모델이 가져올 파급력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지능이 낮거나 바보라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 학교 시스템부터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회사 구조까지 철저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직 기존 시장의 틀 안에서 안전한 숫자만 넣도록 강요받는 셈이죠. 과거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던 시대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자동차를 말이 끌지 않는 마차라고 불렀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던 골칫거리인 말똥치우는 비용을 90%나 줄일 수 있다고 엑셀표처럼 꼼꼼하게 계산하면서도 결국 그 말이 없는 마차를 밤에 보관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말이 필요할 거라고 굳게 믿었죠. 지금 들으면 정말 코웃음이 나오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식인들도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가 기존의 마차 시장 파일을 조금 뺏어오는 게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운송 시장을 창출한다는 걸 그들의 낡은 계산 모델에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보택시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 시장을 열어젖힐 거라는 사실을 그들의 보수적인 엑셀표로는 계산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유명한 뉴욕 5번가의 과거 사진을 비교해보면 마차들 사이에 자동차가 딱 한 대 서 있던 낯선 풍경이 불과 11년 만에 자동차로 가득 차고 늙은 마차가 딱 한 대 남은 씁쓸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100년 전 정보가 느리게 돌던 시절에도 새로운 혁신 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데 고작 11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지금 세대는 어떨까요? 밀레니얼이나 G세대 젊은이들은 비싼 돈을 주고 쇳덩어리 차를 소유하는데 조금의 집착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이동이라는 문제가 가장 편하고 싸게 해결되길 원할 뿐이죠.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게 증명되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이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는 속도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빠를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 남은 단 하나의 질문은 누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싸게 만들 수 있느냐는 대량 생산 규모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공장에서 1년에 400만 대 나아가 1000만 대의 전기차를 쉽게 찍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제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그들이 매일 생산하고 있는 모든 차가 사실상 미래의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죠.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이버캡은 경쟁자들에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도록 원가만 $5,000 수준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맞춰 극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언제 대중이 인정하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무사히 이루어내고 그 생산 규모를 무한히 키울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테슬라가 가진 이 엄청난 긍정적 전망을 사람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르게 해석하지만 결국 우리 인류가 그 혁신적인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변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당장 올해 몇 월 며칠에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신호는 그 거대한 미래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